사상 초유의 당대표 징계라는 엄청난 태풍을 맞은 국민의힘. 하지만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정상을 회복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죠. 당대표를 징계하고 당대표가 그 징계에 불복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많은 언론들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앞으로 이준석의 반발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엄청난 내홍에 빠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국민의힘은 질서를 잡았고 차분하게 이제 정돈되는 모습입니다. 권성동 대행을 중심으로 하나 둘씩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이준석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불복하고 저항할 것이냐, 아니면 윤리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6개월 뒤에 복귀를 노리든지 또는 자진 사퇴하든지, 당대표에서 자진 사퇴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국민의힘이 빠르게 권성동 대행 체제로 이렇게 자리를 잡는 데에는 권성동 대행이 비공개 최고위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최고위원들 대부분이 거기에는 이준석과 친하다는 김용태라든지 그런데 받아들였다, 권성동 대행 체제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의 최고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의 분위기가 이준석 징계 불가피하다, 권성동 대행 체제를 받아들였고, 또 이준석도 어제 4곳의 언론 인터뷰도 취소를 하고 권성동과 만나는 부분도 취소를 하면서 사실상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칩거를 하면서 측근들과 함께 사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당이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번 주말에 이준석이 아마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 가야 될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주말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아직 송은재TV 구독자가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을 드립니다. 이준석이 어제 자기의 SNS에 노래를 한 곡 올렸다고 지금 화제입니다.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의 주제곡이라고 합니다. 바람의 빛깔인데, 노래 가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베면 알 수가 없죠.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베면 알 수가 없죠. 또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자기와 다른 모습을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이준석이 아마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꼭 베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을 통해서 나무를 베어보지 않아도 그 나무가 얼마나 크게 될지, 정말 바르게 크고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잘못 크고 있다면 나무를 잘라내고 새로 나무를 키우는 것이 맞다라고 사람들은 판단을 하죠. 꼭 나무를 베어보지 않아도 아는데, 그 나무가 잘못됐으면 베는 것이죠. 이준석을 이번에 징계한 것은 이준석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징계한 것이 아니고, 이준석이 문제가 있다, 이게 이런 식이라면 크게 될 나무가 아니다라고 해서 베어낸 것이다. 이준석이 그 부분을 받아들여야 하고요. 이준석이 또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이 노래 가사도 올렸는데, 맞습니다. 민주적인 사회에서, 민주정당에서 다른 모습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문제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뀌어야 할 것과 바뀌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내세우는 청년 정치 꼭 필요합니다. 그게 개혁인지 아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청년 정치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뀌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책임감이라고 언제나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준석이 야당의 대표로서는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청년 정치를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의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집권 여당 대표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책임 있는 자세는 첫째, 분탕질을 하지 않습니다. 내부 총질을 하지 않습니다. 내부 총질 이전에 통합, 화합을 해서 윤석열 정부 출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은 통합, 책임은 인류 역사에 변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죠. 이준석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준석이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인간 사회에서 또 조직에서 꼭 필요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준석이 무시를 당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준석이 큰 나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형태, 지금의 모양으로는 큰 나무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베어낸 것이다. 이준석이 그 부분을 알아야 하고요. 다른 모습 가졌다. 다른 모습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뀌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준석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이준석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이 오늘과 내일 많은 사람을 만나고 아마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이준석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이냐,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가 관심거리입니다. 그전에 국민의힘은 권성동 대행 체제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최고위원들도 모두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당에서 당헌 당규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그러니까 권성동이 직무대행이다. 권한대행이냐 직무대행이냐. 권한대행은 이제 당대표, 거류된 당대표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때 권한대행이 되고 이건 이제 새로운 당대표를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직무대행은 당대표가 사고를 당해서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권성동이 한시적으로 직무대행을 한다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대표를 뽑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전당대회를 할 필요도 없고 또 그 기간이 뭐 6개월이기 때문에 꼭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도 비대위 체제로 갈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결정을 내리기를 이거는 직무대행이다. 그러니까 사고다. 당대표가 다시 6개월 뒤에 돌아온다라고 해석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당헌 당규에 뭐 정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당대표가 징계를 받는 걸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또 당에서 결정한 것이 지금 이준석은 윤리위가 그런 징계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처분권이 당대표인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처분권을 보류하겠다, 셀프 보류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 대해서 권성동이 당 사무국의 해석이다라고 하면서 윤리위가 그 징계위 결정을 내리는 순간부터 직무대행 체제가 시작된다. 이렇게 해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당연한 것이 징계 대상자가 당대표 자신이기 때문에 당헌 당규에도 당대표나 당대표가 권한을 위임한 사람, 윤리위원장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윤리위원장이 이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당헌 당규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당대표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징계 대상자가 당대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임받은 윤리위원장이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당에서 내린 해석, 권성동 대행체제가 바로 시행이 된다. 그 다음 직무대행이다. 6개월 뒤에 이준석이 복귀한다. 라고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인정을 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서 이준석도 많이 주춤거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네 곳의 언론사와의 인터뷰도 취소를 하고 권성동 대행을 만나는 것도 연기를 하고 이렇게 칩거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을 측근들과 함께 의논에 들어갔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과 내일 자신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권성동 대행은 월요일 최고위를 자신이 주재하겠다, 또 의원총회도 열겠다라고 한 만큼 이준석이 설 자리가 없어져 보입니다. 월요일 최고위 의원총회를 거치게 되면 빠르게 당이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당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석이 대선 이전에 소위 자신이 이야기한 윤핵관과 갈등을 빚은 부분, 그런 부분들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대선 이후에 집권 여당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도 친윤 의원들과 이렇게 각을 세우는 부분은 이준석이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계산은 소위 윤심과 이 친윤 의원들을 분리하려는 작전이었는데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게 집권 여당이 되고 나면 자세를 바꿨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심과 친윤 의원들이 어떻게 분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정치 현실적으로. 정치 현실적으로 정권 초반기에는 사실은 국민의힘 모든 의원들이 친윤 의원이 되어야죠. 그게 바람직한 것이고 이준석이 노래 가사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 괜찮습니다. 이준석은 친윤과 각을 세우면서 자신은 다른 리더십을 보여주겠다. 괜찮습니다. 그러려면 이준석의 리더십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확실한 여론 장악력, 당 장악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90% 이상이 이준석에게 등을 돌렸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들,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자신이 굉장히 불안한 당대표였다라고 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착각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어서 이준석은 오늘과 내일 고민을 거쳐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반발하는 것과
징계를 수용하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반발하는 것은 뭐 이준석이 어제부터 젊은 당원들의 가입을 촉구를 하고, 앞으로 이준석 측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뭐 6개월 동안 전국을 돌면서 이 징계위의 부당한 것을 알리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리더십을 세워간다. 처분권은 자신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당의 결정이 권성동 대행체제로 곧바로 이행된다라고 해석을 한 만큼 이건 설득력이 떨어지고, 윤리위에 재심을 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리위에 재심을 내어도 윤리위가 그렇게 오랫동안 고심을 해서 결정한 부분을 다시 판단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부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있었을 때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7일 만에 받아들여져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7일 만에 복귀를 했죠. 가처분 신청은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절차상을 많이 들여다봅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느냐. 그런데 이번 윤리위 결정에 절차가 그렇게 문제가 있지도 않았고 내용에 뭐 중대하게 결점이 보이지도 않는다. 이런 대목에서 그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공직과 이 정치권, 정당과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법원에서 쳐다보는 게 공직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률을 적용해야 하지만 공직자는 모든 걸 법에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엄격하게. 그렇지만 정당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율권을 주는 형편이거든요. 정당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다. 이렇게 자율권을 주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나 재심이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이준석의 고민입니다. 여기서 조금 말을 좀 덧붙이면, 이준석이 뭐 6개월 동안 장외투쟁을 한다. 이준석이 6개월 동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소위 윤리위 결정이 잘못됐다. 또 뭐 친윤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격을 하는 이런 활동을 펼치는 것이 어떻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잘못하면 이준석이 더 죽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윤리위 결정을 만약 비판하고 다니면 전국에 윤리위가 다시 열릴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안에 의해서 혐의가 더 늘어나서 윤리위가 열릴 때는 더 엄중한 징계를 하기로 윤리위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준석이 더 잘못하면 윤리위를 흔들다가는 윤리위 징계 결정에 반발해서 자기가 밖에 다니면서 언론에 이렇게 윤리위를 공격하면 윤리위 징계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친윤 의원들을 공격하고 권력투쟁으로 가져가는 부분은 이준석의 착각입니다. 그건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꼴입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또 국민들 여론도 윤석열 정부에 협조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준석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야 한다라고 보입니다. 이준석이 이렇게 징계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반발하는 것이 쉽지 않다, 용이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수용을 하는 방법인데, 징계를 수용하는 방법인데, 징계 수용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윤리위의 징계를 수용하고 대표직에서 사퇴하는 방법이 있고, 윤리위 징계는 수용하되 대표직에서 사퇴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준석이 잦은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전당대회를 열 수는 없습니다. 또 비대위 체제로 가기에도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권성동이 또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권성동 입장에서는 원내대표, 지금은 직무대행이니까 직무대행을 6개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당대회가 열리면 당대표에 도전한다, 이런 자신의 계획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권성동으로서는 이렇게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권성동 입장에서는 꼭 그 부분이 아니라도 지금 이준석에 대해서, 이준석과 그래도 뭐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하죠. 친윤 의원 중에서는. 지금 이준석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타협적으로 이준석에 대해서 6개월 뒤 복귀할 가능성을 남겨주면서 이준석이 윤리위 징계에 대해서 승복을 하고 그 다음 시간을 벌은 다음 대표직에서 자진 사퇴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당이 지금 갈등을 수습하는 더 용이한 방법이 아니냐. 그러니까 좀 타협적으로 가자. 이런 권성동의 계산도 읽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준석에게는 두 가지 길이 남아 있습니다. 징계위에 반발을 해서 저항을 하느냐, 아니면 징계위 결정을 수용하느냐, 이 두 가지 결정이 남아 있는데, 이준석은 어느 길을 택해도 굉장히 위험하고 어느 길을 택해도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그 부분은 자신의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항한다라고 해도 정치적 입지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고, 잘못하면 정치 생명이 끝장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거 윤리위 징계를 수용하더라도 자진 사퇴 압력, 거센 압력을 받게 될 것이고, 또 6개월 뒤에 사실은 뭐 복귀한다라고 해서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복귀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점입니다. 이준석이 어느 길로 가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도 비교적으로
장기간 자신의 정치 인생 장기간을 비춰 본다면 그래도 윤리위 징계를 받아들이고 자진 사퇴를 고민해 보는 것이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 지금 보수 지지층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게 지금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입니다. 이준석이 나이가 젊으니까 지금은 당장은 울컥하고 반발하고 싶겠지만 이 정치가 굉장히 복잡하고 국민들, 유권자들의 생각도 너무나 다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이준석이 생각하게 된다면 많은 아마 조언들이 갈 겁니다. 유승민을 비롯해서 뭐 김종인 여러 사람들이 조언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준석이 길게 본다면 윤리위 징계를 받아들이고 자진 사퇴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준석이 뭐 80% 90% 저항하겠다라는 분위기로 읽힙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권성동 대행 체제로 빠르게 국민의힘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많은 언론들 또 야권에서 국민의힘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판단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석이 오늘과 내일 이번 주말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